진주편 남강의 도깨비보 인트러덕션. 김진사는 저녁을 먹고 어스럼 해가 지려는 저녁 나불에 강가를 어스렁거리다가 강가에 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 향이를 발견하고 은근한 눈빛을 쏘면서 다가간다. 김진사는 이 시간쯤 향이가 빨래를 하러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온 것이다. 진사는 물가 상류 쪽에 앉아 발을 씻는 척하다가 그의 신발 한 짝을 강물에 툭 던지고서는 향이에게 얼른 신발을 건져 오라고 시킨다. 발을 닦고 버선을 신어야 하는데 물기가 남은 발에 버선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진사는 향이에게 치마폭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돌쇠에게 징검다리를 놓아달라고 하면 돌쇠는 수십 년 만에 큰 물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징검자리를 만들었다. 징검다리뿐만 아니라 돌로 볼을 쌓는 기술도 천하제일이었다. 돌쇠가 볼을 쌓아놓으면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보가 허물어지지 않아. 사람들은 돌쇠가 쌓은 볼을 보고 도깨비가 쌓은 것 같다고 하여 도깨비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장성한 돌쇠는 예쁜 아내 향이를 얻었고 아들, 딸을 두었다. 향이는 미모가 뛰어나고 마음씨도 곱다. 마을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사이에서도 향이의 고운 자태는 이미 소문이 나 있었다. 고을 여자들 사이에서는 무싼 애들이 향이를 얻으려고 갖가지 추파를 던진다는 말이 숱하게 떠돌면서 공연히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고을 원님이 향이를 꾀려고 가진 선물을 주기도 하고 위협도 했으나 끝내 거부했다는 말도 공공연히 떠돈다. 또 고을의 토호인 김진사도 향이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 김진사는 향이에게 제취자리를 주고 그녀의 부모에게는 논맞이기를 주겠다고도 하였으나 그마저도 거부했다는 말도 있다. 이빨엔 여자들은 공연한 말들을 하고 다닌다. 제년권은 금을 발라놨나. 눈 딱 감고 소원풀이 한번 해주면 평생 먹을 금은 보화가 생기는데 미친년이제. 그러한 유혹들을 제치고 향이는 연분을 쌓고 있던 정인인 돌쇠와 혼인하여 둘 사이에 딸 아들을 얻고 더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떠도는 소리에 따르면 김진사는 향이가 혼인한 후에도 향이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성내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했다. 몇 해 전 고을에서 돌쇠에게 품삯을 주면서 징검자리를 놓아달라고 했다. 돌쇠는 정성을 다하여 징검다리를 놓았다. 징검다리를 놓은 지 몇 해가 지나도록 끄덕없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징검다리는 고을과 고을을 이어준다. 징검다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어제와 오늘의 역사를 이어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 징검다리를 건널 때마다 칭찬을 한다. 참 튼튼하기도 하지. 이 돌들은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끄떡하지도 않아. 도깨비가 쌓아도 이래 튼튼하지는 못할 거야.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마다 향이는 뿌듯하였다. 아내 향이 역시 진주에 갈 때마다 징검다리를 건넌다. 이 징검다리를 건널 때 향이는 절로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긴다. 같이 건너는 사람들에게는 징검다리, 신랑 자랑이 빠지지를 않는다. 이 징검다리는 남강을 가로지르는 위치에 있다. 갈수기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장마철에는 다리가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돌쇠에게는 늘 걱정이었다. 징검다리는 튼튼하게 놓인 것이지만 상류에서 내려오는 거센 물살을 막아주는 보가 있어야 보다 튼튼하게 견딜 수 있다. 방파제 역할을 할 보가 없어 거센 물살이 곧바로 징검다리를 때리면 징검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 보는 굳이 물 위로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 물 속에 잠겨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다리 앞이나 뒤에 설치되어 있으면 강하게 내려오는 물살의 힘을 막아주어 징검다리가 버텨낼 수 있다. 징검다리가 보에 가하는 힘을 죽여주는 역할을 하고 보가 징검다리에 가해지는 직격타를 감쇄시켜준다. 돌쇠는 볼을 만들어야 징검다리가 튼튼하게 된다고 역설하였으나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 특히 김진사는 돈을 받고 일을 했으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볼을 또 쌓느냐고 반대한다. 볼을 만들려면 징검다리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 돌쇠는 늘 불안하였다. 이 징검다리가 튼튼하려면 징검다리 부근에 볼을 쌓아야 돼.
그렇지만 나 혼자 힘으로 볼을 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고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줘야 해. 장날의 향이는 김진사의 마누라, 몸종인 딸막이, 남자 머슴들과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 진주장에 갔다. 아직도 추파를 던지고 있는 김진사인이 많지. 그 안방마님과 함께 장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함께 나섰다. 향이는 곱기도 하지. 김진사의 안방마님은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다. 그 말 속에 박힌 가시를 향이가 모를 리 없다. 기어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놓는다. 계집이 행실이 바르면 무사내들이 넘보지를 않지. 계집이 꼬리를 치니 사내들이 꿰는 거지. 김진사가 향이에게 품은 연심을 빗대어 엉뚱하게 향이가 먼저 꼬리를 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향이는 듣고도 못 들은 채 한다. 묵묵히 징검다리를 건넌다. 향이가 징검다리 가운데쯤 왔을 때 물속에 잠긴 발판 돌 하나가 또 흔들린다. 다른 사람들은 불안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잘 지나갔지만 김진사 마님의 몸종인 딸마기가 얼른 눈치채고 향이에게 욕을 한다. 네가 말이지 맨날 너거 신랑 징검다리 자랑을 하는데 지금 이 징검다리가 흔들거린다 아이가. 뭐가 흔들려? 니는 맨날 지나다니면서도 고맙다는 말은 않고 불평만 하노. 딸막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됐다. 마. 이게 고을 사람들이 돈 모아서 만든 다리지. 네 신랑이 공짜로 만든 것도 아닌데. 네가 와 자랑질을 하노. 딸막이는 안방마님이 옆에 있었으므로 안방마님을 슬쩍 축혀 세운다. 말이 났으니 말인데 이 징검다리를 놓을 때 고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내신 분이 바로 우리 김진사 마님 아이가. 그렇다면 고을 사람들이 우리 마님에게 고맙다고 절을 해야지. 왜 돌쇠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하나 말이지. 향이와 딸막은 진주에 오가는 내내 말다툼을 벌였다. 향이는 집에 오는 길로 바로 돌쇠에게 징검다리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딸막이를 비롯해서 사람들 입살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빠른 시간 안에 고쳐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돌쇠도 징검다리 가운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계속되는 장마 때문에 차일피일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오늘 김진사댁 마님과 고을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장에 다녀오면서 딸마기와 향이가 거의 싸움 일보 직전까지 갔다. 우선 흔들거리는 징검다리를 튼튼하게 고쳐놓아야 한다. 낮에는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지만 낮에 고치면 소문이 난다. 돌쇠는 아무도 없는 밤에 살짝 고쳐놓기로 마음먹었다. 돌쇠가 이른 저녁을 먹고 징검다리를 고치러 나가려고 하자 향이가 말렸다. 아무래도 큰 비가 올 것 같으니 다음에 고치라고 하였다. 그러나 돌쇠는 사람들 입살에 오르내리기 전에 고쳐놓아야 한다면서 괭이와 삽을 챙겨 들고 나갔다. 돌쇠는 강 중간쯤에서 부실한 부분을 발견하였다. 몇 번 발로 건드려 보니 편편하게 고정시켜둔 돌 하나가 약간 비틀어져 있었다. 약간의 손질로써 탄탄하게 고정되었다. 이 정도라면 웬만한 비에는 끄덕도 없을 것으로 보였다. 수리를 마친 돌쇠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이었다. 밤새 큰 비가 내려 강물이 많이 불어 있었다. 아침 나절에 김진사가 진주로 가야 했다. 머슴들을 앞세워 징검다리를 건넌다. 징검다리는 부른 물 때문에 겨우 윗부분만 조금 보일 정도였다. 앞서 건너가던 머슴놈이 소리를 지른다. 영감마님, 다리 가운데가 끊어져 있는데쇼. 그럴 리가 있느냐, 계속 다니던 다리인데. 어젯밤 비에 징검다리가 유실된 것으로 보입니다요. 이 물살에는 저도 건너기가 어렵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영감님은 안 됩니다요. 김진사는 노여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고함을 지른다. 고얀지고 빨리 큰 돌들을 주워와서 끊어진 부분을 메꾸어서 건널 수 있도록 해라. 김진사의 머슴들이 부지런히 돌을 가져와 쌓으면서 김진사를 건너게 했다. 그러나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올려놓는 돌은 급물살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올려놓는 족족 흔적도 없이 떠내려가고 만다. 그때 함께 강을 건너려던 이웃 마을에 사는 복이란 놈이 김진사에게 다가와 뭐라고 쏘근거린다. 김진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다. 복이에게 말한다. 내 놈은 오늘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에만 있거라. 내가 기별을 하면 지체 없이 달려와야 하느니라. 예, 영감마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여 김진사는 볼일을 포기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곧바로 돌쇠를 잡아오라고 일렀다. 김진사는 전날 자기 종년과 향이가 징검다리를 놓고 말다툼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필시 향이가 말다툼을 했다는 말을 들은 돌쇠가 안가품으로 일부러 다리를 끊었다고 했다. 그날 밤 억수같이 내리는 빗속에 돌쇠는 김진사의 집 마당에 꿇어 앉아 있다. 돌쇠는 김진사의 하인들로부터 대나무 회초리로 매를 맞으며 문초를 당했다. 비에 젖은 얇은 옷 위로 내리치는 대나무 매질은 맨살에 때리는 매와 다를 바 없었다. 양반이라는 이유로 상민들을 함부로 잡아다가 때리는 것은 국법으로 금하고 있었지만 공공연히 자행되는 사형은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돌쇠는 왜 다리가 무너졌는지 알지 못했다. 영감마님, 제가 만든 징검다리인데 제가 무너뜨릴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요. 돌쇠는 금세 고쳐놓은 징검다리가 밤새 내린 비로 무너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너졌다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 진사 영감이 자기에게 일부러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밤에 강에 가서 징검다리를 보수했다는 말을 하면 처음부터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는 트집을 잡을까 염려하여 밤에 고쳐놓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돌쇠는 밤에 꼼짝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고 하였다. 김진사가 다시 묻는다. 그럼 내 놈이 밤에 집에만 있었다는 말이지? 네, 그렇고 말굽쇼. 비가 장대같이 오는데 지가 왜 밤에 강에 나갈 겁니까? 어험, 그렇단 말이지. 추워도 거짓이 없으렸다? 예, 틀림없구만요. 여봐라, 보기를 들라 하라. 보기가 즉각 대령했다. 내 이놈 보기야. 어젯밤 비가 올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김진사가 묻는다. 보기는 징검다리가 있는 강에 나갔다가 돌쇠가 징검다리 가운데에 서서 징검다리를 부수고 있는 광경을 직접 보았다고 했다. 돌쇠는 꼼짝없이 누명을 쓰게 되었다. 더욱이 강에 간 적도 없다고 말했지만 강에 간 사실까지 밝혀졌다. 비 오는데 강에 가서 징검다리를 고쳐놓았지만 강에 간 사실도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된 것이다. 누구라도 징검다리를 부순 범인이 돌쇠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영감마님, 억울합니다. 저는 단지 돌다리 가운데 부분이 부실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튼튼하게 고치러 갔을 뿐입니다. 김진사는 고함을 지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하라. 너는 강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예, 그건 강에 간 적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목격자가 나타나니 강에는 갔지만 징검다리를 부수지는 않았다는 말이지. 돌쇠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럼 내가 징검다리를 고쳐놓았는데 뒤이어 도깨비가 나타나서 돌다리를 부순 것이렸다. 김진사가 비꼬듯이 말을 하면서 야비한 눈으로 돌쇠를 내려다본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게 사실이옵니다. 고연놈 같으니라고. 김진사는 한참 동안 돌쇠를 내려다보다가 판관이 판결을 하듯이 엄숙하게 말한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말미를 주겠다. 밤을 새워서라도 내 놈이 부숴놓은 징검다리를 말끔히 고쳐놓아라. 만약 아침까지 다 맞춰놓지 못하면 너는 이 마을에서 다시는 살지 못할 것이다. 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진사 어른날이 지금 이 비에 강에 들어가면 돌이라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요. 내일 날이 밝으면 고쳐놓겠습니다. 고연놈 같으니라고. 내가 오늘 진주에 볼 일이 있어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지 않았느냐. 천하가 없어도 내일 아침나절에 진주 나들이를 해야 하니 그때까지 내 놈이 망가뜨려 놓은 징검다리를 말끔히 고쳐놓아라.
돌쇠는 그 길로 쫓겨나오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돌쇠는 밤에 다리를 놓으러 나갔다. 김진사의 하인놈들에게 맞은 맷자욱에서 점점이 붉은 피가 배어나와 얇은 삼배옷을 물들이고 있었다. 찾은 데가 쓰리고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하늘이 심상치 않았다. 지리산 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상류에서는 이미 큰 비가 내리고 있었다. 향이는 밤에 가지 말고 아침에 하라고 말렸지만 돌쇠는 김진사가 새벽에 진주로 가야 한다며 끝내 강으로 향했다. 돌쇠는 궁금했다. 자신이 놓은 징검다리는 어제 정도의 비에 무너질 구조가 아니었다. 가운데 가장 힘을 받는 부분이 허물어졌으므로 그 부근의 징검다리가 연쇄적으로 무너져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가운데 부분을 허물었음이 분명하다. 날이 밝으면 반드시 진상을 밝히리라 다짐하면서 징검다리를 복구했다. 천둥번개와 함께 폭우는 끈질기게 쏟아졌다. 돌쇠는 비를 맞으면서도 징검다리를 다시 놓았다. 가운데 일부만 무너졌을 뿐 양쪽은 여전히 튼튼했기에 비교적 수월해 보였다. 폭우가 쏟아지고 상류 경호강과 덕천강의 물까지 한꺼번에 남강에 밀려들면서 물이 급격히 불어나 돌다리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돌쇠는 마지막 돌을 하나만 놓으면 됐다. 마땅한 돌이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물속을 더듬거리며 돌을 찾는 사이 물살은 더욱 거세졌다. 한참 동안 물속을 더듬다가 마침내 적당한 돌을 찾을 수 있었다. 돌쇠가 바윗돌을 집어들고 제자리에 얹는 순간 상류 쪽에서 우르릉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물살이 몰아쳤다. 돌쇠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물에 휩쓸리고 말았다. 거푸 물을 몇 모금 마셨다. 처음에는 이깟 물쯤하고 수영을 해서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나 생각과 달리 몸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또 물 몇 모금을 마셨다. 캄캄하던 하늘이 갑자기 노랗게 변하였다. 물속에 반짝이는 별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또 꿀꺽 한 모금을 들이켰다. 이번에는 몽뚱이가 별이 있던 그 자리를 떠가고 있다. 저만치서 향이의 고운 얼굴이 떠오른다. 향이를 부르려고 입을 벌리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고 대신 물만 입속으로 밀려 들어온다. 향이가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 향이를 부르면서 달려간다. 물속에서는 돌쇠가 향이를 따라갔지만 물 밖에서는 향이가 돌쇠를 찾으러 나선다.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던 향이는 빗속을 헤치고 강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강에는 넘실거리는 거센 물살만 소리를 지르면 달려내려갈 뿐 징검다리도 돌쇠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불러도 돌쇠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향이는 끝내 강둑에 퍼질고 앉아 울부짖으며 모진 비를 다 맞고 있다. 돌쇠가 물살에 떠내려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몇몇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물가에 나와 서성거렸으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다. 날이 밝자 부락 사람들이 몰려나와 돌쇠를 찾았으나 끝내 돌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향이는 돌쇠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미친 듯이 돌아다녔지만 흔적이라고는 없었다. 사람들은 돌쇠가 이미 낙동강을 지나 대저 바다까지 흘러갔을 거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이 빗속에 돌다리를 복구해 놓으라고 한 김진사를 원망하면서도 누구 하나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없었다. 이 고을에 사는 사람치고 김진사의 눈밖에 벗어나서 평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음으로 양으로 김진사와 엮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다. 김진사의 눈밖에 나면 이 고을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 누구라도 김진사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 수밖에 없다. 돌쇠가 죽은 후 마을에서는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빈발했다. 제일 먼저 김진산의 어린 손자가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미끄러져 물살에 떠내려갔다. 그 후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매년 몇 명의 사람들이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죽었다. 김진사의 종년인 딸마기도 물살에 떠밀려 사라졌다가 낙동강이 시작되는 함안 부근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억울하게 죽은 돌쇠가 김진사에게 원한을 품고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자연스레 김진사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대놓고 김진사를 원망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부터 고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 이 돌다리가 만들어졌을 때 아무리 큰 물이 와도 돌다리가 끄덕없이 제 역할을 하므로 사람들은 이 돌다리를 도깨비 다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다리가 진짜 도깨비가 나타나는 다리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소문은 사람이 이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중간쯤 왔을 때 도깨비가 나타나서 무엇하러 이 다리를 건너려고 하느냐면서 돌다리의 돌멩이 하나를 치워버리거나 갑자기 밀쳐 사람을 물에 빠뜨린다는 것이었다. 도깨비를 본 사람들의 말은 하나같이 일치했다. 도깨비의 머리에 난 뿔을 치우면 영락없는 돌수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용케 헤엄을 쳐서 빠져나올라 치더라도 평소 돌수에게 나쁜 짓을 했거나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은 도깨비가 기어코 그 사람을 잡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돌다리를 건너면 도깨비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 중에 미운 놈 한 사람만 골라 미끄러뜨린다든지 징검다리 돌이 갑자기 들썩거려 물에 빠뜨리는 해코지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자 마음이 불편해진 김진사는 진주 성내로 이사를 가려고 했다. 그러나 대대손손 살아오던 땅을 버리고 이사를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끙끙거리면서 고민을 하던 김진사는 징검다리 부근에서 고사를 지내기로 하였다. 자존심에 돌수의 원호를 달랜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고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김진사는 아무도 몰래 무당을 불러 징검다리 앞에 떡과 과일, 돼지대가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기도 여러 번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김진사는 매년 봄, 가을로 향인의 집에 쌀과 곡식을 보내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런 물사고의 원인이 김진사에게 있음을. 괴담 같은 소문이 널리 퍼지자 사람들은 이 징검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멀리 돌아다니려고도 하였다. 이 징검다리가 있는 부분은 남강에서 가장 얕은 곳이다. 이곳을 지나지 않으면 오리를 올라가거나 십리쯤 내려간 하류를 통하여 강을 건넌 후 다시 그만큼의 길을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해 여름이었다. 이 마을에 사는 나무꾼이 어머니의 급한 때문에 진주에 가서 의원을 모셔와야 했다. 그는 이 징검다리를 이용하지 않으려면 오리, 십리가 되는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므로 어쩔 수 없이 이 돌다리를 건너기로 하였다. 이슥한 달밤이었다. 강물은 잠잠했다. 강물에 비치는 달빛이 교교하였다. 그림 15. 나무꾼은 돌다리를 건너기 위해 돌다리 입구에서 바지를 둥둥 걷어 강물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뽀얀 안개가 덮이더니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린다. 내 놈은 어디를 가려고 이 야심한 밤에 돌다리를 건너려고 하느냐. 나무꾼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욱한 안개뿐이고 어디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으므로 잘못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돌다리를 건넌다. 다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내 이놈,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내 놈은 지금 어디로 가려느냐? 나무꾼은 징검다리 가운데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대답한다. 예, 물에 사시는 신령하신 용왕님, 저는 어머니 병환이 위중하여 진주의 의원님을 모시러 가는 중입니다. 나는 용왕도 신령도 아니다. 그래도 너는 이 다리가 아무나 지나다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워낙 위중하여 어쩔 수 없이 이 다리를 건너려고 하였사옵니다. 제발 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알았느니라. 의원을 모시고 올 때도 이 길을 가려느냐? 예, 어쩔 수 없사옵니다. 도깨비는 알았다고 하면서 속히 다녀오라고 하였다. 대신 돌다리를 건널 때마다 돌멩이 하나를 던지라고 하였다. 나무꾼은 오는 길에 돌멩이 2개를 징검다리에 던지고 무사히 건넜다. 나무꾼은 의원을 모시고 와서 어머니의 급병을 치료하였다.
금님 14. 나무꾼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다. 어머니를 살린 기적 같은 일보다도 도깨비가 돌쇠였다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징검다리를 건널 때마다 돌 하나씩을 집어들고 물속에 던졌다. 돌은 쌓이고 쌓여 마침내 징검다리 아래로 낮고 넓은 보의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돌쇠는 생전에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볼을 죽어서야 사람들의 손을 빌려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 즈음이었다. 밤마다 한 사내가 징검다리 근처를 서성이다가 혼잣말처럼 흐느끼며 돌을 던진다는 것이었다. 그 사내는 바로 돌쇠에게 누명을 씌웠던 이웃마을의 머슴 보기였다. 보기는 어느 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자리에 들면 돌쇠가 피투성이 얼굴로 나타나 말없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나를 그리 보느냐,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그러나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물을 뚝뚝 흘리면서 보기를 징검다리 쪽으로 끌고 가서는 보기에게 물에 들어가라고 재촉을 한다. 보기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다가 잠에서 깬다. 어떤 날에는 분명히 집에서 잠을 잤는데 온몸이 싸늘하여 눈을 떠보면 징검다리께로 와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다. 보기는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었다. 술에 취한 밤이면 자기도 모르게 강가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돌을 하나 집어들고 중얼거리며 물속에 던졌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해 가을, 보기는 결국 병이 들었다. 온몸이 마르고 말이 어눌해지면서도 눈빛은 늘 강 쪽으로만 향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귀신에 들렸다고 했다. 어느 날 보기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고을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내가 돌쇠를 죽였어요. 사람들이 술렁이자 보기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부짖었다. 그날 돌쇠가 죽던 날 김진사 영감이 나를 불러 돌쇠가 다리를 허물었다고 하면 상을 주겠다며 나를 꼬드겼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보기를 재촉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했어요. 보기의 고백은 마을 사람들의 숨을 멎게 했다. 보기는 김진사의 부름을 받고 김진사에게 갔다. 김진사는 보기에게 돌쇠가 징검다리를 고쳐놓고 돌아가면 곧바로 강에 들어가 돌쇠가 고쳐놓은 징검다리를 해체하여 무너뜨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김진사가 돌쇠를 추궁할 때 볼을 해체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라고 하였고 자신은 김진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실토하였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돌쇠는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돌쇠는 분명히 징검다리를 고쳐놓았는데 그걸 제가 허물어뜨렸으며 그런 후에 저는 돌쇠가 징검다리를 허물어뜨렸다고 거짓 고변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건 다 김진사 어른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그날 이후 보기는 징검다리 근처를 떠나지 않았다. 돌을 던지고 또 던졌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보기는 강가에 나와 돌을 집어들고 물속에 던졌다. 그러다 어느 날 보기는 징검다리 위에서 돌 하나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강물을 향해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돌쇠야, 이 돌 하나면 다 되는 거냐? 보기는 들고 있던 돌을 보태놓고는 그 자리에서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보기의 시신은 며칠 뒤 남강의 하구에서 발견되었다. 그 이후로 그 징검다리는 비가 와도 끄떡하지 않았다. 물이 아무리 불어나도 그 아래의 보가 물살을 막아주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돌쇠는 생전에 징검다리를 만들었고 죽어서 볼을 쌓았다. 지금도 그 징검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돌 하나를 집어 물속에 던진다. 그것은 도깨비에게 바치는 곡물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돌쇠에게 바치는 참회이자 약속이었다. 어느 비 오는 밤 돌다리 위에서 돌쇠와 닮은 도깨비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돌쇠는 마침내 자기가 꿈꾸던 볼을 완성했기 때문이다.